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금요일 장이 좀 안 좋았죠. 하지만 추천주는 또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줬고요. 특히 C랩 재추천 2일 만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월봉이 W로 박스 하단 자리였고 1월에 길게 홀딩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올라올 때 12,000원 부근에서 월봉이 박스 하단이다. 그리고 일봉은 박스 돌파 자리였죠. 하지만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는 걸 생각하자고 했고, 바로 수익 줬다가 대박스 주고 또다시 14,000원 요 회색 박스 돌파할 때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안착하면 이제 1년선 14,000원 정도 안착을 하면 18,000원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 목표가 크게 드렸고요. 이렇게 2일 만에 바로 전고점인 18,000원까지 도달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추천주는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다 드립니다. 다 상세하게 드리니까 정독하시면 잘 따라오실 수가 있고, 정독을 안하면 목표가가 있나 없나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목표가 다 드리고 있다. 그리고 차트를 몰라도 일정주로서 쉽게 접근이 가능했고요.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엔비디아 컨퍼런스 GTC 여기에 참가해가지고 첨단 AI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다. 요 일정과 차트는 월봉 바닥권, 일봉은 박스 돌파 1년선 안착하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재추천 2일 만에 28%, 최대 75%까지 수익이 나왔고요. 이런 내용들은 카페에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GTC 관련주 HBM, CXL, 온디바이스 AI, 디자인 하우스, 생성형 AI 이런 섹터들 다 관련주고요. 찌라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엔비디아 컨퍼런스로 찌라시가 올라왔던 종목들, C랩 추천주였고 수익이 나왔고요. E8도 최근에 디지털 트윈 일정으로 추천드렸죠. 그리고 같은 섹터로 이삭 엔지니어링, TPC가 같이 찌라시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기존 추천주였던 스톤 브릿지 벤처스, 컴퍼니 K, 업스테이지 관련주, 얘네도 업스테이지가 참석을 하면서 관련주로 엮여있고요. 또 노타에 투자를 한 LB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추천주였고 수익이 한번 크게 나왔던 종목이죠. 다음 나무기술, 레드햇 이쪽으로 엮여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봤던 CXL, 엑시콘 외에, CXL은 일정이 두 개입니다. 3월에 엔비디아 컨퍼런스 18일부터 21일, 그리고 또 26일에 삼성전자 CXL 신기술 발표 기대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E8가 추천드리고 돌파로 최대 17%, 그리고 이렇게 빠지지만 N 패턴 반등 나올 것이다. 눌림제 추천드렸고, 이렇게 또 21% 수익 주고 지금은 박스로 조금 횡보하는 형태로 나와주고 있죠. 제2의 루닛이 되나, 요 기사도 있었고, 동일한 일정이고요. 이렇게 차트를 몰라도 우리가 일정 재료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디지털 트윈 같은 섹터인 이삭 엔지니어링, 얘는 월봉이 박스 돌파 자리고, 일봉은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 돌파 자리,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인데 현재 약간 노랑으로 돌파를 해주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E8와 동일한 섹터다. 그리고 TPC, 원래 로봇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인데 이번에 디지털 트윈으로 조금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랑 색깔 도달할 때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또다시 한 번 더 이 초록 색깔 역배열 저항대 도달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고요. 다음 스톤 브릿지, 여기서 추천 한번 드리고 수익, 그리고 요 낙폭과대 노랑 색깔 전부 다 눌림 매수 자리다 라고 했고, 손절가 이탈 없이 반등이 나왔죠. 최근에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고, 한번 좀 눌러주다가 N 패턴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컴퍼니 K도 마찬가지로 반복 추천주였고, 역시 여기서 눌러주다가 또 흔들면서 스톤 브릿지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둘 다
최대 65%, 35%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고, 최근 업스테이지 관련해서 수익이 나왔고, 이 업스테이지가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필에너지 박스 하단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자, 13일 만에 55% 상승이 나왔습니다. 재추천드리고 3일 만에 19%, 그리고 또 재추천 2일 만에 18% 상승이 나왔고요. 요 고점에서 놀고 있을 때 5일선 위에서 추세가 유지됐기 때문에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죠. 이렇게 기존 추천주 검정별 그리고 양호, 이응히읗은 정식 추천입니다. 필에너지 고점이었지만 무려 55%나 수익이 나왔지만 반복 추천을 드렸고, 단일가 종료일이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부터 정상 거래가 된다, 이 내용도 알려드리면서 시간의 상한가 추가 수익이 나와줍니다. 단일가였던 종목이 정상 거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상승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단일가 풀리는 구간 차트의 추이를 보고 재료와 일정을 보면서 재접근 그리고 추세 홀딩을 해볼 수는 있어야 되겠죠. 필에너지는 기존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을 할 수 있었던 구간이고, 신규분들도 들어가서 시간의 상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짝지 커플링 종목 필옵틱스, 얘도 반복 추천, 요 박스 하단에서 주요하게 계속 추천을 드렸죠. 연말에 본질 훼손이 없는 급락으로 눌림 추천 드렸었고, 어렵지 않게 요 주황 색깔 갭을 메우고 회복할 것이다. 결국 요 갭을 메우고 올라왔고요. 요 위에 과거에 갭 메우기 시도 구간 15,500원까지 갭 메우기 구간 초과 도달하면서 또 재추천 기준으로 40%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복 추천 드리니까 처음 추천드렸을 때 타점을 놓쳤거나 혹여나 손절이 나왔다 하더라도 뒤에 재추천 줬을 때 불안함 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회복 시 재매수도 가능한 거고요. 요 구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요때 들어갔다가 수익 못 챙기고 순식간에 손실 전환 당하신 분이 있겠죠. 갭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선 대응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었습니다. 수익에서 손실 전환이 충분히 되면서 조금 껄끄러운 구간이었는데, 제가 본질 훼손이 없는 급락이기 때문에 길게 홀딩도 가능하다고 했고, 만약에 손절을 빠릿하게 하고 밑에서 또 재매수 혹은 또 위에서 재매수 했으면 여기서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뒤에 다 만회가 됐습니다. 앞에서도 다 수익이 크게 나왔고요. 최근에 유리기판으로 올라갔고요. 유리기판 관련주들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딱 2개 강조해서 추천드렸죠. 필옵틱스랑 YC캠. YC캠이 유리기판 대장이고 필옵틱스 후발주로 추천드렸고요. 삼성, 인텔 차세대 AI 칩 핵심 신소재인 유리기판 개발 중이다. 이렇게 많은 관련주들이 있는데 딱 2개 찍어드렸고 가장 크게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YC캠은 수익 한번 줬다가 지금 박스 유지해주고 있고, 필옵틱스는 추세 유지 중에 있고요. 이렇게 2개 강조해서 샵샵 넣어가지고 파란 색깔 글자로 강조 드렸죠. 추천도 다른 종목들은 뭐 개별로 하시는 거고, 정식 추천은 YC캠, 필옵틱스 2개만 드렸다. 이렇게 분석 차트도 올려드렸고, 정식 추천주 양식도 드렸고, 요 안에 목표가랑 손절가, 재료, 일정, 채무 다양하게 다 설명을 해 놓습니다. 또 추천주인지 아닌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항상 검정 색깔 별 잘 따라 다니시면 돼요. 검정 색깔 별 뜨면 바로 1차 매수하던가 마이너스 10% 정도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검정 색깔 별을 주죠. 그럼 이때 바로 1차 매수 가능하다고, 이렇게 노랑으로 가는 걸 보너스로 생각하시고 초록으로 눌렀다 가는 걸 기본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YC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랑으로 바로 9% 수익 나왔고요. 근데 뒤에는 초록으로 이렇게 밀렸다 가죠. 이렇게 빠졌지만 기본 흐름이기 때문에, 초록 화살표는 기본 흐름이니까 당황하지 말고 눌림에서 반등으로 활용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 하시면 항상 멘탈을 잘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유리기판 대장주, 이거 추천주 양식 일부고요.
삼성전기가 미래 먹거리로 점 찍은 유리기판은 AI 반도체의 등장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용 패키지 기판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품이다. 유리기판 중요하다. 다음 로봇 관련주. 기존 반복 추천주였고 이때 대주주 매도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재추천 드렸고요. 크게 올라갔고 또 재추천 드리고 또 반등이 나와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복습을 해야 될 거는 대주주가 지분 매도로 주가 급락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단기 흐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갈 수 있다. 이거죠. 대주주들도 고점을 판별할 수는 없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낙폭과대 재추천 드리고 90%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요 추천 타점들을 보시면 6번 추천 드렸고요. 거의 다 비슷한 타점이죠. 이때 돌파 한번 드렸고 이때 바로 크게 수익이 나왔어요. 바로 크게 17%인가 수익이 나왔는데 대주주가 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급락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때 수익을 챙기지 못하신 초보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재추천 추매 드렸고 바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서 다 회복됐습니다. 이때 대주주가 매도했다고 해가지고 쫄아가지고 제가 재추천을 줬을 때 또 매수를 안 했으면 아쉬운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여기서 뭐 정리 못하고 가만히 들고 있었다 해도 바로 크게 수익 전환이 되었고요. 로봇 관련주고 로봇주 중에 가장 큰 반응을 보여주는 종목 중 하나고 로봇주 일정은 11일부터 14일까지 있었고 이건 지났고 다음 20일 삼성전자 주주총회 로봇 관련 언급 기대감 있고 또 26일에 엔젤 로보틱스 요 대여죠. LG가 투자한 로봇 회사 상장하니까 얘 때문에 또 훈풍이 살짝 불고 있습니다. 단기 재료 소멸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작년 10월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9월에 로봇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9월이 고점이었고 10월은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젤 로보틱스 상장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단기 재료 소멸 26일 전으로 조심은 해야 되겠고요. 두산 차트. 자, 여기가 8월이고 미리 추천을 드렸습니다. 왜? 10월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것이다. 이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9월에 이렇게 선반영 고점이 나왔고요. 미리 하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니까 재료 소멸로 빠져버리죠. 가만히 상장할 때까지 들고 갔으면 수익 반납 타당하고 1원도 못 챙겼어요. 이렇게 선반영 후에 빠른 재료 소멸이 나올 수 있다. 빠른 재료 소멸이 나올 수 있다. 이걸 항상 잘 숙지하시고 다른 일정주에도 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꺾이면 찹찹찹 분할 매도하라고 하죠. 이때는 섹터만 추천을 드렸고요. 로봇주 지금 반등이 잘 나오고 있다. 낙폭과대 반등 자리다 해가지고 이렌시스 마찬가지로 이렌시스 정식 추천 드렸고 두산은 정식 추천은 아니고 섹터 추천. 이렌시스 외 로봇주들 다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 구간에서 추세 박스 돌파 그리고 회색 박스 돌파 11만원 돌파하면서 추세가 쫙 나와줍니다. 두산이 상승했던 이유를 안 적었네요. 두산 상승 이유. 엔비디아 차세대 AI 반도체형 CCL 공급 업체로 단독 진입을 한다. 엔비디아 쪽으로 단독 진입 요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지분을 좀 매입했죠. 6억인가 조금 매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도 마찬가지로 반복 추천을 드리고 크게 수익이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아까 앞에 설명드린 대로 꺾일 때 주황색깔 찹찹찹 분할 매도 해가지고 수익 극대화했고요. 역시 9월이 고점일 것이다 적중. 두산이랑 똑같은 흐름으로 수익이 나왔고 지금 현재 두산은 이렇게 추세가 쭉 나오고 있고요. 여기 돌파하고 쭉 추세가 나와주면서 전고점 맞고 떨어진 상태. 전고점인 15만 3천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죠. 얘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일 때 찹찹찹 분할 매도 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 안착 실패하고 밀리게 되면 찹찹찹 이렇게 또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가만히 멍 때리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지 말고.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도 반복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 자, 주요하게 여기 이렇게 찹찹찹 했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제가 재추천을 드렸고 한번 수익이 나왔고, 뒤에는 박스 형태로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은 이렇게 박스 나와주고 있고요. 박스 상단 가격이 19만원 정도 하죠. 여기 19만원 종가상 안착을 해야 여기 전고점 22만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고요. 지금은 크게 작게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121선 반등, 살짝 이탈하고 반등 나왔고요. 여기도 살짝 이탈하고 반등이 나왔죠. 121선 부분 여기 16만원쯤, 여기도 주요하게 1차 지지로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2차 지지는 최근에 저가였던 14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또 1년선이랑 일치하는 자리고요. 로봇주들 다 좋은 흐름, 되게 좋은 흐름, 낙폭과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단 3월 말에 엔젤 로보틱스 상장에 따른 단기 재료 소멸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단기 재료 소멸 이후에도 흔들면서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두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재료 소멸이 크게 한번 나온 다음에는 바닥 행보,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 번 더 또 상승이 나와준다. 이 파동을 잘 타야 되는 거죠. 다음 에이프릴 바이오. 루니까 마찬가지로 22년 10월부터 계속 1년 내내 1년 이상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도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최근 음봉일 때도 재추천을 드렸어요. 역대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해줬죠. 추천하고 크게 오르고 빠질 때 이전처럼 이렇게 챙겨줬으면 되는 거고, 또다시 이 자리에서 반복 추천을 내내 드렸습니다. 내내 드리고, 여기 음봉 마감이 되었을 때도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이전처럼 똑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이때 5일선 11선 이탈할 때 분할 매도했으면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5일선 이탈이 종가상 단 한 번도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홀딩 하시면 되는 구간이고요. 5일선 이탈이 나온다, 11선 이탈이 나온다, 그때 분할 매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5일선 위에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짧게는 금리율의 시가, 그리고 저가, 그 다음에 11선 이런 식으로. 이때 단기 평 이탈하고 크게 무너진 거 생각하면서 이때 이탈함 대응하시고 지키면 계속 홀딩하는 식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고점 가격이 16,900원인데 요 16,900원 위에 올라서 있고요. 5일선 위고 아직은 홀딩 구간. 근데 만약에 하락하면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는 거 당하지 말고 찹찹찹 잘해주자. 항상 분할 매도를 잘 하면서 파도를 타셔야 됩니다. 내가 초장기 포지션이다 그러면 여기서 잘 잡아놓고 이때 뭐 거의 제자리까지 반납을 당하더라도 또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고점을 노리고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평단이 여기인데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내려오면 속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화병 납니다.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장기 포지션 대응이 어려우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챙겨주시고, 밑에서 또 재매수하는 식으로 제가 재추천 드렸던 타점에서 또 잡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본인 포지션을 명확하게 확립을 하고 대응을 하자.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하고,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하고, 분할을 해야 분할 일이 적어집니다. 아쉬운 일이 적어진다. 그 누구도 고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할을 해야 당연히 이 멘탈이 지켜질 수가 있겠죠. 최근 임상 희소식 기술 수출 준비 AACR 참가 기업이고요. 바이오 관련주들은 4월 초에 AACR 재료 소멸 주의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1월에도 JP모건 일정 재료 소멸이 있었죠. 2월 26일 이때도 검정 색깔별로 낙폭과대 반등, 박스 돌파, 시도 양호하다 추천드렸고, 이때 기존 추천주들 반복 추천드린 종목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엄청나게 크게
단기에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화천기계 조국 관련주죠. 조국 정치 테마 대장주고 반복 추천 크게 수익이 나왔고 12월에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총선이 4월이기 때문에 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요거 크게 하락해도 4월까지 홀딩 가능하다고 했고 52주 신고가 나와줬습니다. 이것도 단기 포지션은 손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기 포지션은 무난하게 수익이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포지션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손절하고 밑에서 역별 끊는 거 확인하고 재매수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되겠죠. 아니면 추매를 했거나. 조국 재건 관련주 재료가 두 개가 있고요. 일단 조국과 화천기계는 관련이 없다 공시가 떴지만 한번 대장주로 낙인이 찍히니까 계속 반응이 크게 나와줍니다. 12월 리딩 조국 총선주니까 길게 홀딩 추매 대응 가능하다. 총선은 4월 10일에 있고요. 또 뭐 대선주로도 길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전에 하락폭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하락폭 만약에 나오면 엄청나게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주의하고 또 정치 테마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섹터입니다. 돌발 악재도 많이 있고 특히나 불출마 뭐 이런 거 악재 뜨면 점 하한가 나와버리니까 대응할 새도 없이 하락해버려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 반드시 체크하시고 다음 신라젠 역배열 돌파가 나왔던 구간이 있었죠. 이때 질문이 있었고 제가 AACR 참가 기업이고 바닥에서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매수 홀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5일 만에 15% 상승이 나와줬고요. 발 확인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올라와주고 있다. AACR 참가 기업 이건 분석주로 수익이 나왔고 타점 복습하시고요. 다음 솔트룩스 1월에 역배열 돌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상단이었죠. 이때 매수 홀딩 가능 드렸고 바로 이틀 만에 이렇게 크게 분홍 색깔 수익이 나와줬고요. 뒤에는 밀렸지만 기존의 박스 하단 그리고 480일선 지켜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역배열 돌파 나와주면서 올라옵니다. 루시아 전세계 1위 AI 리더보드 달성 사상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예.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3만원 터치를 해줬고요. 금요일에 장이 별로였지만 이렇게 추천주들 단기 급등 종목들이 또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미공개이지만 1일 만에 12%, 2일 만에 10%인 종목도 있었고요. 추천주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어떻게 모든 추천주가 다 가겠습니까? 그런 건 불가능한 거고 이렇게 손절 130만원, 110만원 손절 있죠. 이렇게 손절을 하면서 기회비용을 살리고 다음 주도주 일정주 계속 잡아 나가는 겁니다. 현금화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지지부진하거나 단기 손절가를 이탈했다 그러면 일부라도 손절을 해주면서 반드시 기회비용을 살리도록 합니다. 이거를 손절을 안하면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이렇게 쳐박는 경우가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반드시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대응을 반드시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기 포지션이라 하더라도 마이너스 50%까지 찍혀버리면 이 마이너스 50%인 종목은 100%가 올라가야지 본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들죠. 해서 뭐 추매 여력이 없거나 더 깊이 하락이 나버린다면 반드시 장기 포지션이라 하더라도 손절을 해주면서 계좌 관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크게 먹어주면 또 크게 손실이 있는 종목도 만회가 되니까 최대한 크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원래는 이렇게 총수익률이 일별 수익률이 엄청 작게 찍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오늘 10% 20% 수익이 났는데 일별 수익률을 보면 한 5% 3% 이렇게 밖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뭐 단타 종목을 섞었거나 손절 종목이 섞이면 당연히 낮아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런 거죠. 평균치를 내는 거니까. 해서 이 정도 수익률이면 스윙 포지션으로서 확실하게 크게 잘 먹어주는 교과서 대응을 하고 계신 거고 손절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선수 교체를 잘해주자.
이분 같은 경우는 디올림 좀 짧게 가져가시는 편입니다. 단타 포지션, 단기 포지션이고요. 2달 동안 7,300만원 수익 VVIP 가입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작죠. 하지만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굳이 스윙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긴 합니다. 작게 먹어도 큰 수익이 나오니까 이렇게 본인의 성향, 투자금에 따라 포지션 명확하게 확립하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지금 여기에는 손절이 안 찍혀 있지만 손절이 찍힌 게 3개가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1000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퉁치기 수익, 손절을 1000만원까지도 크게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수익 인증 시에 이렇게 총 매수 매도금을 가리는 거는 1000만원 10번 회전하면 1억이 찍히는데 요거를 투자금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가려놓는 겁니다. 100m 달리기, 마라톤 똑같은 달리기죠. 하지만 둘은 아예 다른 영역이에요. 100m 달리기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마라톤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영역이 다르다. 스윙과 단타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남의 포지션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본인의 포지션 확립 경험치를 평생 잘 쌓고 체계화해가지고 끌고 가도록 합니다. 내가 스윙 포지션이라면 최대한 크게 먹으려고 위에 같은 인증 보면서 좋은 자극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단타 포지션이면 어쩌라고, 니는 크게 먹어, 나는 짧게 자주 사팔사팔 할게, 나는 뭐 20% 10% 이렇게 30% 안 먹어도 2% 5% 이렇게 먹어도 나는 회전율 높이면서 잘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지,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겁니다. 100m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마라톤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고, 마라톤 잘하는 사람이 100m 달리기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를 높게 볼수록 당연히 수익 반납 구간이 생기고 보유일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파동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 대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수익 목표를 짧게 잡고 보유율도 짧게 잡으면서 4848 반복 매매하는 식으로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항상 메모하시고 매매일지 쓰시고 내가 이때 여기선 내가 버텼어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선 분할 매도를 했어야 돼, 내가 여기선 전력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맨날 그날 생각만 하고 감정 소비하면서 까먹지 말고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하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메모를 해야 돼요. 적으세요. 무조건 적어야 돼. 그리고 항상 노력, 깎을 수 있는 모든 걸 깎아내면서 노력을 하자. 노트를 만들자. 당장 노트랑 필기구 사도록 합니다. 다음 3월 15일 특징주, 장중 특징주 간략해 볼게요. 재건,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 로봇, 인공지능, 의료기기, 반도체 제약. 재건 2월에도 종전 발언이 한번 있었고 3월에도 종전 발언을 하면서 또 반응이 나와줍니다. 푸틴, 현실에 기반해서 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 준비가 되었다. 13일 오후에 뉴스가 나왔고 14일에 급등, 그리고 15일까지도 대장주인 SG가 상한가 마감, 그리고 나머지는 반짝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시장 규모는 1000조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SG, 우크라이나 도로복구에 10년간 4조 원 규모의 아스콘을 공급한다. 얘가 업계 1위 종목이고요. DYD, 삼부토건, 데모, SY, SY 스틸텍, 화천기계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천기계는 조국 관련주기도 하고요. 아스콘, 스펙코도 방산주인데 얘도 아스콘 관련주기도 합니다. 다음 로봇 관련주, 로봇전쟁, 점입 가경, 10대 그룹의 미래가 걸렸다. 이제는 로봇이 답이다. 뭐 로봇은 계속 좋은 뉴스밖에 없죠. 작년부터. 이번에 엔젤 로보틱스, LG가 투자한 회사 흥행 성공했고 26일에 상장합니다. 이 훈풍으로 또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단 재료 소멸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엔젤 로보틱스 상장할 것이다, 이 기대감에 로봇주들이 반응이 나오고 상장했다. 여기 이제 단기 재료 소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솔트룩스, 아진, 엑스텍, 삼익,
THK,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인공지능, 솔트룩스랑 C랩 추천주였고, 요 일정 엔비디아 컨퍼런스 18일부터 21일 일정으로 선반영 상승이 나와줍니다. 다음 의료기기 개별 강세, 솔고바이오, 서린바이오,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고 정석반짝. 다음 제약 개별 강세, NK맥스, 에이프릴바이오, 동훈아나텍, 추천주 에이프릴바이오 또 역대 신고가 찍어줬습니다. 임상 성공했고 가치가 2배로 기술 수출 청신호, 제2의 알테오젠이 되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반도체 관련주, 신규 상장주들이 좀 반응이 있었고요. 에이펙트, 그린리소스, 그리고 리노공업 역대 신고가, 가온칩스, 라운피플, 퀄리타스 반도체.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 속보 아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고요. 다음 3월 14일 시간의 특징주, 금요일에 정석 반짝 나왔나 볼게요. 서린바이오 시간의 상한가였고,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에어글 FDA 승인, 요걸로 목요일에 23% 반짝했다가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금요일에 21%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고가 21, 종가 3%. 이렇게 박스였고 다시 박스 안으로 밀렸어요. 하지만 1년선 위에 위치해 있고, 지금 요 2년선 12,000원 돌파 한착이 중요하겠습니다. 1년선과 2년선 사이에서 박스 업그레이드 구간, 정석으로 반짝이 나왔다. 다음 비올, 연속 시간의 상승 종목이고, 목요일에 시간의 상한가, 금요일에 10% 고가, 종가는 마이너스 2% 정석 반짝, 역대 신고가 찍어주고 밀립니다. 아직은 그래도 추세가 유지 중에 있는 거고, 얘는 1차적으로 9,000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8,500원 정도 장대 양봉이 종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요 가격이 이제 5일선 따라오는 가격이랑 일치를 하고요. 다음 SY 재건 관련주, 낙폭과대 자리, 여기서 장기 이평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장기 이평 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가 나와줬고요.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었고, 고가 17%, 종가 9% 정석 반짝. 하지만 반짝이라도 장기 이평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기 이평 4,500원 지켜주는 게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다음 솔고바이오 동전주, 최대주주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전처럼 반짝 나왔고요. 시간의 상한가, 고가 28%, 종가 보합 정석 반짝 나오면서 다시 요 박스 안에 갇혔습니다. 2년선 안착 실패했고요. 다음 SG 재건 대장주, 상한가 마감, 시간으로 7.7%, 전날 상한가 마감이 나왔습니다. 시간 상한가로 이렇게 시간이 7.7%지만 꽉 차게 상한가 마감이 나왔던 거고요. 2연상이 나온 거예요. 2번 연속 상한가가 나왔다. 대장주 지지는 금요일에 저가, 여기 이탈하면 전날에 종가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개파락 구간 신콜이 생겼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튀었다가 훅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이렇게 파동이 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올라가다가 추세 꺾이면 그때는 기본 마이너스 30% 정도의 당연한 조정을, 파동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비어있는 구간에서는 더욱더 조심을 하시고요. 다음 데모, 얘도 재건 관련주고 장석 반짝, 1년선 안착 실패, 현대 에버다임 반짝 재건, 삼부토건 반짝 재건,
전고 돌파 실패했고요. 그래도 장기 입형 위로는 마감. SY 스틸텍 재건 반짝. 케이프 조선주 4% 상승 마감. SM코어 80조 장기 공급 계약 협상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반짝 나왔고요. 아직 고점 박스는 유지 중에 있습니다. SGNG SG랑 커플링 같은 그룹 주고 원전 관련 주기도 합니다. 시간은 5%였고 고가 16% 종가 보합으로 정석 반짝. KNR 시스템 신규 상장주 로봇주 정석 반짝. 고가 10% 종가 6% 박스 유지 중에 있고요. 이렇게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서린바이오, SY처럼 반짝한다, 반짝반짝한다. 근데 낮은 확률로 SG가 2연상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다음날 또 상한가가 한 번 더 나와줬다. 나머지는 다 삼부토건도 마찬가지고 윗꼬리 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당일에는 시간의 상승 종목들 반짝하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3월 15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필에너지 상한가.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한다. 예, 전고체 쪽으로 7일에 부각이 되었었고요. 12일에도 부각이 되었고, 기존 추천주죠. 앞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렇게 역별 돌파 초입자리 박스 하단에서 추천드리고 크게 우상향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앞에 다 설명드렸고, 월요일부터 정상 거래죠. 이렇게 정직하게 박스 하단 만들어주면서 역별 끊고 올라옵니다. 이때 추천드리고 또 고점에서도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꺾이는 흐름이 없이 이쁘게 잘 올라가는 고점 박스 흐름, 그리고 곧 단일가 풀리고 정상 거래된다는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렸고, 다만 정상 거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단기 입형을 넣어서 보면 이 5일선도 지켜주면서 고점 박스를 만들어 주고 있었고요. 해서 이때부터 추천, 또 이 구간도 계속 반복 추천을 드리고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11,200원까지 전고점 윗꼬리까지 올라갔고요. 여기를 안착해야 이제 다음 전고점 17,5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중간 값으로 13,3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저항대는 이렇게 짧게 3개 보시고, 또 여기를 안착하면 매물이 없습니다. 없죠? 매물이 없다. 과거에 23년도에 7월 매물 소량만 있으니까 여기를 안착하는 순간부터 또 힘이 크게 붙는 거고, 안착 실패하면 다시 또 크게 밀리는 거는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때도 크게 올라가다가 도로 제자리까지 밀려버렸고, 지금도 올라가다가 혹여나 안착 실패하고 밀리면 또 이런 큰 하락 파동을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 반복 추천주였고 단기에 55% 수익이 나왔다. 시간의 상승이니까 당연히 월요일에 반짝 주의하시고, 다음 같은 지분관계로 올라간 종목, 이것도 좀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전 차트 볼게요. 이렇게 하단마다 추천드리고 갭 메우기 시도로 재추천드리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최대 85% 수익 나왔고 재추천 기준 40% 수익이 나왔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여기 보시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이렇게 텅텅 비어있으면 여기를 안착했을 때 여기는 도달만 했고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다시 또 현 구간에서 계속 힘싸움이 나오죠. 이 장대 양봉의 종가를 지켜주면서 항상 장대 양봉의 요런 종가 21일의 종가 가격이 12,000원 정도 하죠. 12,000원 지키면 이 힘싸움 이기면서 갭 메우기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목표가를 15,500원 주요하게 드렸고 결국 도달을 해줬습니다. 이 구간에서 종가상 12,000원을 이탈했다면 단기 포지션은 정리를 하고
밑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식으로 재타점을 노리거나 추매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겠죠. 다행히도 힘싸움을 이기고 올라가면서 단기에 도달을 해줬습니다. 얘는 시간에 5%로 17,000원 가까이 올라갔고요. 이만큼 1차적으로 5일선 그리고 11선, 15일선, 21선 또 기존의 12,000원도 이때는 주가랑 12,000원이랑 가깝기 때문에 1차, 2차 지지로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현 주가와 12,000원이 아주 많이 멀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뒷방 지지로 밀려나고 1차 지지는 5일선인 15,4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현 주가와 기존의 맥점이 멀어지면 기존 맥점은 뒷방 지지로 밀려난다. 지금은 한 5차 지지 정도 4차, 5차 지지로 밀려났죠. 이전에도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졌고 요 구간도 마찬가지고 자꾸 빠질 때마다 제자리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혹여나 밀리게 되면 큰 그림에서는 1차로 12,000원 그리고 만원까지 빠지는 흐름 경계는 하시고요. 큰 지지가 요 두 개입니다. 위에 작은 지지는 단기 입형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시간의 상승이니까 반짝 조심하시고 다음 YC캠 얘도 볼까요? 얘도 추천주였고 앞에 설명드렸던 기존 수익 종목입니다. 유리기판 기존 대장으로 YC캠 후발주로 필옵틱스 추천드렸고요. 자, 여기서 계속 반복 추천드리고 이렇게 수익이 나온 거고요.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리면서 발, 무릎, 어깨 수익이 나온 거고요. 머리까지 가면 요 시가죠. 시가까지 상장 시가까지는 가지 못했고 상장 시가가 18,400원 여기를 안착해야 주가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요 전고점인 15,400원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되겠고요. 장중 돌파만 했고 월봉상 종가 안착은 실패를 했다. 13일에 고점 찍고 살짝 밀리고 있는 구간이고 기존의 박스 요 박스 하단 박스 중앙까지 밀린 상태에서 15일선 위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으니까 박스 매매로 요 하단 지지 이탈 여부 보면서 추세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큰 추세 작은 추세 꼬리까지면 조금 더 널널하게 이렇게 추세는 이렇게 3개 보시면 되겠고 또 중간값으로 60일선 깔려있죠. 60일선까지 총 4개 추세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박스 상단인 16,000원 정도 16,0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고점 맞고 떨어졌고요. 장중 터치만 하고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죠. 이렇게 나머지 관련주들도 있는데 요 두 개만 강조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시간으로 HB 테크놀로지도 같이 7.7% 상승이 나와줍니다. 얘도 유리기판 관련주고 HB 테크놀로지 대시세 나왔다가 무너지고 박스 형태로 고점에서 헤드앤숄더 흐름으로 이런 식으로 혹은 쌍봉 흐름으로 위에서 박스 만들어 주다가 이탈하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꾸 3,000원 후반대에서 저항이 걸리고요. 3,000원 후반대 3,800원 정도 크게는 요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죠. 하단은 많이 부딪혔던 가격이 1,700원 정도고요. 요 정도의 박스로 역배열 끊고 훅 그리고 또 제자리까지 빠져버리고 또 역배열 끊고 훅 또 제자리 부분까지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깨하고 있습니다. 더 작게는 이렇게 박스로 작게 볼 수가 있겠고요. 크게 작게 박스 구간 이때 고점을 높이면서 쭉 올라갔다가 쌍봉 형태로 N 반등 나와주다가 실패하고 밀리면서 12,000원 요 지지 이탈하고 밀렸고요. 이건 미래에도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기존의 지지는 또 올라올 때 저항으로 바뀌니까 아주 먼 미래에, 이건 먼 나라 얘기니까 나중에 체크해 두시고, 전고점은 이런 식으로 가깝게는 2개, 2600원, 2900원, 총 전고점 기준으로, 이건 전고점이 아니죠. 기존의 지지 맥점이고, 전고점 기준으로는 단기 2개, 시간의 상승으로 2600원 정도까지 올랐고, 최근 박스는 이렇게 박스 중앙, 그리고 13일의 시가 2280 지지가 1차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박스 하단 2080, 여기를 안착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 역대 신고가는 아니고 52주 신고가, 중간값으로 이렇게, 현재는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구간, 더 크게는 이렇게 박스죠. 다른 유리기판도 몇 개 볼게요. 캠트로닉스 월봉 박스 상단 저항 맞고 떨어졌고, 일봉 여기 전고점 부분 맞고 떨어졌고요.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작은 박스 대응 1차, 2차 상단 위로 아래로 2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SKC 대시세 한번 나왔다가 추세 이탈하고 죽었고요. 추세 이렇게 이탈하고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정석 흐름 나왔죠. 쭉 빠지다가 역배열 끊고 올라와 주고 있고요. 여기 박스 주다가 이탈, 그리고 또 박스 돌파 나와주면서 기존의 12만원 박스 상단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는 12만원 안착이 중요하다. 일봉상으로도 12만원이 전고점이네요. 다음 전고점이 14만원, 중간값으로 13만원, 이렇게 만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고, 최근 1년선 기준으로 저항 좀 봤다가 안착하나 싶더니 밀렸고, 다시 1년선 저항, 이번에 안착하고 올라와줍니다. 유리기판 이슈로 2년선인 10만 5천원 지지가 1차로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1년선, 반년선 이렇게 장기 2편 기준으로 지지 잡아주시고, 중간값으로 10만원도 보시고, 12만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다. 다음 JT 거래량 없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여기 전고점 부분에서 살짝 뚫었다가 밀리고 있고요. 지지만 간략히 잡아 드릴게요. 이렇게 추세 박스로 좀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ISC 전고 돌파 했다가 살짝 밀렸고요. 전고점이 이렇게 지지도 명확하게 잡혀있고, 이렇게 박스 돌파 하다가 힘싸움 해주는 구간, 다시 91,000원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서울브레인, 얘도 거래량이 없는 편이고, 고점에서 박스 주다가 밑으로 다운그레이드, 다시 또 위로 올라왔고요. 이렇게 또 박스 업그레이드 시도 구간, 31만원 안착이 중요하죠. 만약에 또 밀리면 밑으로 이렇게 박스 26만원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하시고, 1차, 2차, 3차 지지. 한미반도체도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얘는 이렇게 박스 주다가 장대양 상한가로 돌파하고, 주가 업그레이드, 역대 신고가 구간, 여전히 고점 박스에서 힘이 유지가 되고 있죠.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E1 상한가, 하나파워 패키지 지분 매각,
매각 가격이 1조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된다. 52주 신고가 자리고요. 우상향 정석 종목. 월봉 대시세 줬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요 급등 전에 가격까지 빠졌고, 박스 형태로 움직여 주다가 이탈을 하고, 그때 코로나 때 밀려버렸고요. 코로나 때 뭐 다 밀렸으니까 다시 회복하고, 박스 돌파를 23년 중반기에 해주고, 전고 돌파를 연말에 해주고, 추세 박스로 이렇게 움직여 주면서 기존에 박스 돌파했고, 전고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큰 역배열은 23년 7월 8월에 끊었고요. 그때가 역배열 돌파가 나왔던 구간이다. 최근에 저가 2개 67,900원, 64,000원, 그리고 중간값으로 66,000원. 지지는 단기적으로 3개 이렇게 보시고, 4개는 121선, 최근에 저가까지 유사한 자리, 이렇게 지지는 4개 잡고 대응하시고요. 저항은 아까 월봉으로 본 거 보시면 되고, 흔들면서 우상향하는 종목, 요 추세 하단 반등, 그리고 추세 하단에서 정직하게 반등이 나오셨고요. 만약에 또 밀리면 요 구간에 지지 이탈 여부를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단은 이렇게 잡혀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1차 외지하자 2차, 지금 또 요 7만원 초반 구간에 추세 박스 상단 저항 맞고 떨어지는가 뚫고 안착을 하는가, 변곡점에 위치해 있는 자리가 71,000원 자리다. 7만 초반. 다음 소니드 4.7%, 30억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월봉은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하단 이탈하고 이탈하면서 신저가까지 빠지면서 역배열 끊고 한번 올랐다가, 요 구간에서 추천 한번 드렸다가 수익 나오고 뒤에는 밀리면서 신저가까지 빠졌네요. 요 자리가 이탈하고 신저가까지 내려갔던, 수익을 챙기지 못했다면 손절을 했어야 되는 타점이고요. 지금 또 역배열 끊고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지였던 가격이 3,200원이네요 3,200원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가격이 1년선이랑 근사치 가격이랑 일치하네요. 최근은 이렇게 고점 박스 주다가 이탈을 해버렸고, 1차적으로 2,500원 장기 입형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반년선, 1년선 두 개 안착 여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 있고요. 만약에 올라오다가 안착 실패하면 또 이렇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1,600원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하시고. 다음 바이넥스 3% 감사보고서 제출했고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다. 이에 국내 CDMO 기회 수혜 기업이 바이넥스로 찍혀가지고 최근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죠. 바이넥스가 반사이익, 그리고 다른 수혜 기업이 동아소시홀딩스의 자회사인 ST젠 바이오, 단기적인 수혜는 이렇게 바이넥스까지, 장기적인 수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ST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바이넥스 일정은 24년도에 상반기에 FDA 실사 임박 그거 있고요. 일정도 체크해 두시고, 월봉 역배열 끊고 시원시원하게 올라와주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이탈하고 죽었고, 22,000원 여기도 기존의 지지였던 이제 저항으로 바뀌는 자리죠.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 역배열 끊고 올해 초부터 역배열 끊고 쭉 올라오면서 가속 붙어가지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은 1년선 저항 받다가 1년선 안착하고 또 1년선 지지받고 여기 2년선도 힘싸움 이겨주면서 전고 돌파하고 올라갔고요. 여기서 고점 박스 주다가 또 주가 업그레이드가 나와줬고, 단기 2평 5일선 1차, 그리고 요 박스 하단,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종가, 여기가 11선이랑 일치하고요. 주요하게 짧게 3개 이렇게 지지 보시고 지키면 계속 추세 홀딩 하시면 됩니다. 시간으로 3% 17,000원까지 올라왔고, 저항대는 아까 월봉에서 봤던 거 참고하시고, 단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크게 밀리는 건 주의를 하시고요. 여기서 일봉상으로는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튀고 N 패턴으로 반등, 그리고 뒤에 흔들면서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수혜를 보고 있는 ST팜도 볼까요? ST팜은 이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반짝했던 것 같고, 8만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지지는 5일선 박스 중앙이랑 일치하는 75,000원 정도, 그리고 밑에 11선이나 장대 양봉의 시가인 71,000원 고점 박스 대응하시면 돼요. 밑에서 박스 주다가 이렇게 뚫고 박스 업그레이드가 나온 상황, 위에서 박스 대응하시고, 전고점은 83,000원 정도. 월봉은 역배열 살짝 끊었네요. 살짝 끊고 이제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이렇게 윗꼬리 살짝 주고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도 조심은 해야 되겠으나, 어쨌든 지금은 역배열 끊고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로 치면은 이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끊고 안착하면 추세가 나와주는 거고, 실패하면 다시 밑으로 밀리는 변곡점, 요 변곡 자리에서 매수하시고 짧게 손절 잡고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가는 형태의 매매를 했으면, 손익비 매매를 했으면 크게 수익을 봤죠. 그러니까 이런 손익비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크게 먹을 수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들이 보이면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런 또 차이점이 있다면, 이 구간은 완전 저점 무릎 자리였고요. 여기가 확실하게 신저가 자리 발 무릎 자리죠. 어깨 머리 이런 식으로 노려볼 수 있던 자리였고, 이제 머리 뚫고 이제 우주까지 간 거고, 지금 우주까지 한번 갔다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자리죠. 매물이 훨씬 더 이전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더 많이 물려 있는 자리고, 이런 같은 타점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거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다음 에이펙트, 엔비디아 컨퍼런스 일정 관련주고, 18일부터 21일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 아니네, 뭐랑 헷갈렸지. 아무튼 전고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시도 구간입니다. 역대 신고가 가격은 6,100원 거의 근접하게 올라왔고요. 최근에 이렇게 박스 주다가 4,000원 돌파 안착하고 쭉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최근은 이렇게 박스였고요. 21선 지키고 돌파해주면서 금요일에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근접하게 올라왔고요. 워낙 먼 매물이기 때문에 3년 4년 전의 매물이기 때문에 지금이 뭐 역대 신고가인 거나 마찬가지죠. 매물이 거의 없는 자리. 지지는 5,500원, 그리고 5,100원, 5,700원 3개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4,500원 정도까지 4개. 역대 신고가 구간이어서 저항은 없다.
요 지지 잘 보면서 추세 매매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타점의 자리가 요런 자리에요. 이때도 박스 주다가 돌파하고 올라갔죠. 여기를 지켜야지 계속 가는 건데 지키지 못하고 밀려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지지를 지키지 못하고 밀렸다. 그리고 밑에서 61선에서 반등 나와줬고 요 구간이랑 유사한 자리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주는 게 중요한 거죠. 다음 하나오션 2.2%, 조선주도 최근에 영상 따로 찍어줬죠.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기 때문에. 월봉 크게 이탈하고 쭉 죽었던 타점도 복습하시고요. 이렇게 차례차례 다 이탈하면서 내려갔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이탈할 때 일부라도 매도를 하면서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크게 이렇게 박스 형태로 돌파하고 다시 밀린 상태, 역배를 끊고 올라와주고 있고, 박스는 27,500원 박스 상단, 박스 매매 구간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다.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고, 구름 돌파했고, 장기 이평 돌파했고, 이때 반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지금은 안착을 하면서 주가 흐름, 추세 전환 시도를 하고 있죠. 밑에서 박스 주다가 확실하게 주가 업그레이드가 나온 상태고, 목요일의 시가 24,300원 여기 지켜주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 보시면 되고, 전고점 구간 3만원 기존 지지자리, 일단 3만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3만원까지도 아니고 지금 현 구간이 매물이 좀 적은 편이에요. 매물이 없다, 있다. 이렇게 몇 개월 전에 먼 매물만 있는 거고, 또 요 매물들 지금 전고점이 정확하게 28,000원, 종가상 28,000원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27,600원까지 올라왔고요. 다음 쇼박스, 파묘 흥행 기대감으로, 천만 흥행 기대감으로 28일에 고점 찍고 밀렸다가 살짝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쇼박스도 영상 따로 찍어 드렸죠. 최근 서울의 봄이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천만 돌파 영화가 됐거든요. 관련주는 콘텐트리 중앙이었고, 근데 천만 찍었는데 주가는 하락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이 나왔고 후반영이 실패가 된 거죠. 쇼박스도 선반영이 지금 75%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사하게 서울의 봄처럼 천만을 찍는다 하더라도 후반영 실패하고 하락하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추세는 크게 하나, 둘, 아직은 추세 유지 홀딩 구간입니다. 이때 제가 추세 하단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파묘 흥행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주고 또 요 하단에서 정직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근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재료 소멸 나오는 거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은 홀딩 하시면 되고, 신규 눌림 매수도 가능하나, 천만 찍는 순간 이제 어떤 흐름, 위로 상방이 또 후반형이 나와주는가, 서울의 봄과는 다르게 올라가 주는가, 아니면 똑같이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오는가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탈을 한다 해도 연말에 오징어 게임 2 일정 있죠. 이거 보시면서 시간 투자는 가능하겠고, 항상 뒤에 어떤 일정이 있는가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재료 소멸 여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4,5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겠고요. 4,000원 초중반대에서 자꾸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4,5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월봉은 크게는 이렇게 역별 살짝 끊었고, 작게는 이렇게 끊고 여기서부터 올리고 있었고요.